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더불어서 구독자님 요청하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EPS 있죠. 2010년도가 1.58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17년도가 2.02, 그 다음에 2018년도가 2.83으로서 EPS는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YY 성장률 본다면 7.3, 22.1, 43.3으로서 아무래도 좀 많이 성장이 되니까 지금부터가 좀 바닥권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어쨌든 EPS는 증가하고 있는데, 자, 3분기 일단 리비전을 본다면 앞으로 EPS의 전망치는 좀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런 것들. 자, 그러니까 분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들고 있고, 자, 연도별로 봤을 때는 그 뭐 그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EPS는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망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TD 코인이 8월 14일 날 나타했던 목표가 460불, 자, 그 다음에 스테플이 했던 그때 8월 3일 날에 491불, 40불 정도, 400불 정도 이상을 받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배수로 본다면 배수가 좀 많다는 겁니다. 2010년도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200배 정도 받고 있고,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일단 2017년도로 보더라도 173불, 2018년도도 124불이니까 상당히 좀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선뜻 여기서 이 가격에서 또 주가가 들어가기도 힘들겠고 올라가기도 조금은 힘든 가격이 되지 않게 올라갈 때마다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져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를 갖다가 우리가 강세론적 입장과 불 케이스가 베어 케이스 그 어떤 점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적인 인도량과 수요는 좀 회복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는데 2010년도 2분기의 인도량은 전 분기 대비해서 미주 지역에서 60%, 아시아 태평양에서 27%,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에서 한 12%의 성장을 기록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죠. 2023년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수주 장구와 함께 모든 지역에서 수요가 견고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풀스앱 드라이빙의 수익화도 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의 유료 고객이 있었다는 것들. 선물 고객이 구매가 55%, 구독이 45%를 회복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2010년도 2분기에 북미의 풀스앱 드라이빙의 채택률이 55%에 달했고, 반복적인 고마진의 소프트웨어 매출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로보택시 안정성에는 확장성도 있었죠. 7개의 미국 시장에서 눈에 띄는 사고 없이 38마일의 위상의 무인 부행을 갖다 기록을 했고, 주행 거리는 매주 10% 이상씩 증가되고 있어서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기하급수적인 확장 잠재력을 모두 입증을 했다. 그다음 수직 계열화도 당연히 있겠죠. 168억 달러 규모의 테라페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과 더불어 스페이스X와의 합작 투자죠. 연간 1테라바이트 이상의 컴퓨팅 처리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옵티머스 그다음에 사이버캡의 핵심 공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수직 계열화의 우위를 장출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가 강세론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고속 성장이 있었죠. 26년 2분기에 13.5기가와트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구축해서 역대 두 번째 최대 분기 실적을 했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망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메가팩의 수요가 강력하다. 그래서 자동차 부분을 넘어서서 다각화된 고속 성장의 수익원이 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 부분이고, 또 강력한 재무 건전성도 있죠. 부채보다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비율이 2.04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대 300억 달러의 차비 약정을 마련해서 탄탄한 입지에서 다년간의 투자 주기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재무적인 활약을 또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강세론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약세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실적 하회라든지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26년 2분기 EPS는 0.33달러로서 컨센서스 0.49를 32.65%를 하회했고, 자본 지출이 전 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이것이 상당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프리캐시 프로가 마이너스. 2020년도 연간 자본 지출은 25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서 28년까지 계속 증가된다. 이런 것들이 안 좋았고, 그 다음 이익률에 좀 붕괴가 있었다는 것들. 자동차 매출의 총 이익률이 규제 크레딧을 제외하고는 2010년도 1분기에 19.2%에서 16.3%로 하락했다. 자, 에너지 부분의 매출의 총 이익률이 역시 보증비용의 청산으로 인해서 일회성 관세 혜택의 소멸, 산업용 에너지 저장 장치 경쟁 심화로 인해서 39.5에서 20.4%로 급락했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고평가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행 리스크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들. 자, 주가는 2020년도에 기준에서 219배, 2027년도 기준에 174배의 선행 P 레이쇼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추정 적정 가치가 250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90일 동안 20건의 EPS 추정치 수정 중에서 14건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높은 그런 실행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전례 없는 산업의 확장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테슬라는 로보택시, 옵티머스, 사이버캡, 테라팩, 태양광 제조, 배터리 셀 생산 동시에 확장하고 있다. 자, 막대한 실행 리스크, 공급망의 병목 현상, 그다음에 규제 불확실성이 수반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다음 또 경쟁 심화와 더불어서 시장이 압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BYD와 같은 중국 제조업체의 전기차 경쟁 심화, 그다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자, 금리 보조금 비용 상승이라든지 연방 전기차의 세액 공제 부재 이런 것들이 겹쳐서 자동차가 이익률과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압박받고 있다. 자, 거시경제적 역풍에서 본다면 배럴당 $100 돌파한 유가 급등,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10년물 국채금리 2027년도 초까지 연준의 다수 금리 인상을 반영하는 시장 상황, 자, 이런 것들이 자금 조달의 비용을 높이고 테슬라와 같은 고멀티플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지만 베어 케이스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지난 90일 동안에 EPS 추정치 조정은 상향 6건, 하향 14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지만은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가 단기 수익성에 대해서는 더 순중해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가 연한히 넓은 범위 120에서 $600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테슬라 AI라든지 로봇공학의 잠재력이 현재의 프리미엄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마진한지 프리캐시 압박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견 분리치를 지금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테레팝의 발표가 있었죠. 8월 6일 날에 구조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는데, 자, 이 시설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으로 설계되었고, 전체 단계에 걸친 총 투자액이 $1190억 달할 수 있다. 테슬라의 기업 기금에 $3천만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지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든지 기타 마진은 중고차, 슈퍼차저,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 보험 매출 호주에 힘입어서 2010년도 2분기가 사상 최고치인 14.1%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차량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진가를 발휘하는 과소평가된 그런 수익성 개선의 레버리지가 되고 있다는 것들. 또 완전 자율주행의 세미 트럭의 개발,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대량 생산의 차량과 사이버캡의 우선순위를 둔 2010년도 말이나 2020 초쯤에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이버캡을 포함한 테슬라 차량의 스타링크를 통합해서 통신망, 셀룰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의 범위가 좁은 지역에서 연결성을 보장할 계획에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테슬라에게는 좋은 점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에 어떤 강점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배터리 생산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하고 있고 AI 칩도 하고 있고 제조 전반에 걸친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이 경쟁사가 모방하기 어려운 비용이라든지 품질 관리 측면에서 우위하다는 것들. 또 풀셀프 드라이빙과 로보택시는 하드웨어 위에서 구축된 소프트웨어 기반의 수익화의 계층을 의미하기 때문에 150만 명의 유로 풀셀프 드라이브의 고객과 기하급수적인 로보택시의 주행 거리의 증가가 이 AI 플랫폼의 가치를 입증한다는 것들. 테슬라는 부채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단기 부채를 초과한다. 그래서 지난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서 대규모 투자 주기 동안의 재무적인 회복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스트렝스하게 강점이 될 수 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약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스왓 분석이라 해서 강점, 약점, 기회 이런 식으로 일단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약점을 본다면 자동차 매출의 총이익률 크레딧을 제외해서 2010년도 2분기 16.3%를 하락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에너지 부분 역시도 20.4% 급등해서 보증 문제, 관세 혜택 철회, 가격 인하 압박 이런 것들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 프리캐시플로 역시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래서 수익률이 마진이 0으로 기록되고 있고, EV 프리캐시플로 배수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851배를 기준하고 있죠. 2025년도 기준에서. 그래서 자본 지출의 수익 회수 둔화에 주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들. 자, 전략적인 방향성은 이제 대중의 인식, 그 다음 투자자들의 신뢰를 일론 머스크에게 크게 의존한 것은 상당히 핵심 리스크, 그 다음 인물 리스크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스페이스X라든지 기타 벤처 기업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CEO 리스크가 많다. 자, 그런 것들은 좀 약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어퍼추니티로서 기회도 있다는 거죠. 로보택시를 주 단위 30개 이상의 미국 도시로 확장하는 것, 그 사이버캡의 생산 증가가 결합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장기적으로 $1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마진 자율주행의 모빌리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3세대 생산 중에서 4세대는 연간 1,000만 대의 생산 목표가 있는데, 기존의 공급망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범용 로봇공학 분야에서 잠재적인 선점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전 테라팹에 지금 이제 칩을 제조하면서 메가팩토리라든지 태양광 전지 생산, 그리고 AI 컴퓨팅 인프라 이런 것들이 테슬라가 전체 AI라든지 에너지 전환 공급망에 걸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확립을 해준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위협적인 측면도 있는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숙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전기 제조차, 특히 BYD 이런 것들의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과 유럽 내에 테슬라의 가격 결정력, 시장 점유율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들, 중동의 석유 공급의 차질로 인해서 국채금리의 상승, 그리고 연준의 잠재적인 금리 인상을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거시경제적 불확실성과 대규모의 자본 투입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한 주라든지 연방정부의 수준의 무인 풀스랩 드라이빙이라든지 로보택시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죠. 유저주의 센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차량의 확장 속도를 지연시킨다. 그래서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NHTSA의 조사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자율주행당의 차량 프레임워크는 규제 순수의 리스크를 가중시킨다. 자, 이런 것들이 좀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율주행을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 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테슬라 P/E 레이쇼를 보게 되면 몇 배수 나오고 있냐면 지금 현재 한 170배수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200배수 정도 올라가면은 또 일단 매도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요번에 실적이 발표됐을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갭 하락한 후에 더 하락했다가 그 다음에 갭을 갖다가 더 메웠다. 300불 밑으로 갔다가 그때부터는 좀 매수세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갭을 또 메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런 관계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갖다 여기서 뭐 사고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있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들고 가시고, 자, 그다음 스페이스X와 합병이 될지 안 될지도 자, 그것도 아직까지 모르는 가운데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될지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테슬라를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이걸 좀 들고 가는 방법으로 하는 거지, 여기서 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자, 그다음 또 배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고 이게 바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를 월봉 개념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월봉으로 좀 보시면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돼. 아직까지 완전히 추세가 무너져서 뭐 하락이다 이렇게 보기도 힘든데,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바로 올라가서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도 또 힘든 가운데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역삼각형이 된 후에 주가가 위든 아래든 방향을 정할 건데, 자,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망이 필요한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구독자님 워치는 리커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커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EPS가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죠. 33%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매도세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시총은 1빌리언밖에 한 2빌리언밖에 안 되는 적자 성장주다. 조그만 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수들의 목표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8월 달이죠. 8월 달에 들어와서 어떤 식으로 선수들의 목표 주가를 주고 있는지, 자,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거의 다 홀드 아니면 바이 주고 있고, 지금 이제 5불에서 5불 30전 아니면 6불 8불 정도 주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들고 가면서 좀 기다려 봐야 될 때다. 자, 그렇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리커전의 수치 한번 볼 것 같으면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가 돼도 적자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다음 리비전은 조금은 반등이 되고 있고, 2010년도도 이제 EPS 전망치도 약간은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8월 달에 8월 17일 날 홀드 주면서 5불 30전의 타겟을 주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강세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제네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누적 선급금이라든지 마일스톤 지급액으로 2억 1,600만 달러 이상을 창출했고, 향후 저분자 프로그램당 한 3억 달러 이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REC 4881을 통해 가지고 총 유용 시장, 템 시장도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임상 이상 데이터는 2010년도 11월 달에 발표될 예정에 있다. 현관에 2020년도 연간의 현금 운영 가이던스가 3억 7,500만 달러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4년 추정 비용 대비해서 40%가 감소한 수치다. 그래서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고, 지금 목표가는 한 7.2달러 정도로 7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균적으로 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EPS의 추정치는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중요한 것이 회사의 현금 잔고인데 5억 5,700만 달러가 있다 해서 추가 자금 조달 없이 2018년도 초까지 운영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 통째로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좀 강세적인 입장에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약세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2분기 매출이 767만 달러는 컨센서스를 거의 한 37% 하락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매출 자체도 파트너십의 마일스톤 시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분기 매출도 647만 달러 역시도 예측치인 1,628만 달러 크게 밑돌아서 반복되는 변동성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상업화된 제품이 없어서 심각한 적자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8년도까지도 계속 적자 기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금 소진이 여전히 중대한 위험으로 남아있다는 것들. 돈은 있는데 5억 5,700만 정도 현금은 있겠지만은 이런 회사의 보유고를 빠르게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마일스톤 수익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자금 조달도 해야 된다. 상당히 안 좋은 측면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또 좋은 점은 생물학, 화학, 임상개발 아우르는 그 리커전의 독자적인 50페타바이트 이상의 다중모달 생물학적 데이터 세트, 그 레빈드 루프와 시스템 이런 것들의 최첨단 AI 모델이 개선됨에 따라서 더욱더 강력해지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로서 경영진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들. 특별히 야생형보다 100배 이상 높은 선택성을 가진 그 선택적 액체제 REC773호를 갖다가 13주기에 걸쳐서 242개의 화학물을 사용해서 10개월 만에 설계했다는 것들. 그래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았고 2020년도 하반기에 일상이 시작돼서 2028년도 상반기에는 첫 단독요법의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플랫폼 성숙의 중요한 단계에서 AI 전략이라든지 저분자 설계 분야의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출신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회사의 이제 성과 기반 예상의 책정 모델과 AI 기반의 임상기술 플랫폼 이런 것들이 과거 벤치 대비해서 환자 등록을 1.3에서 1.6배 정도 개선해서 임상시험 비용 그다음 일정을 단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좀 좋은 점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밸류에이션이 있죠. 그럼 PBR 한번 보겠습니다. 폴드 기준으로 했을 때 2.66달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섹터 평균이 3.8이니까 상당히 한 30%는 저렴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몹시에서 2.66에다가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BPS를 곱해주게 되면 요거 자체가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2.66에다가 BPS를 곱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가셔서 BPS를 본다면 이쪽에 있죠. BPS 자체가 북백 프레셔 요거 자체 1.71입니다. 그러니까 1.71달러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2.66을 곱해준다. 자,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적정 주가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1.71 곱해주게 되면은 적정 주가는 적어도 한 4불 50전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섹터 평균 지금 한 6불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4불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S 레이쇼를 보면 30배수니까 아직 좀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매출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많이 좀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요 라인 때 있죠. 직전 저점이 한 2불 70전대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고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한 4불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이 좀 많이 되면서 어떤 트리거가 나와야 주가가 달릴 수 있는데, 자, 아무래도 그런 게 뉴스가 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때, 내려올 만큼 내려왔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만약에 다음번에도 실적이 뭐 제대로 안 나온다 했을 때는 한 번 더 꼬꾸라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